헤만지오마는 CT 스캔에서 약간 하이포덴스한 그런 리전이고 thickened, vertical oriented한 트라베큘라가 이제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엑시얼 이미지에서 본다면 vertical oriented한 그런 트라베큘라의 thickening이기 때문에 엑시얼 이미지에서는 폴카도트 어피어런스를 보이게 됩니다. 뭐 이런 것이 이제 폴카도트라고 이제 부릅니다. 에이티피컬 헤만지오마는 즉 팻이 적은 팻 푸어 헤만지오마는 MRI에서 굉장히 진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때 CT 스캔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역시 그런 폴카도트 어피어런스를 보여서 도움이 됩니다. 헤만지오마의 MRI 파인딩은 T180 이미지에서 티피컬한 즉 패티 스트로마가 많은 헤만지오마는 하이퍼 인텐스하게 됩니다. 하지만 항상 고민이 되는 에이티피컬 헤만지오마는 대부분이 그런 바스큘라 소프트 티슈이기 때문에 T180 이미지에서 아이소 혹은 하이퍼 인텐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퍼 인텐스한 T180에서 그런 리전이 보이게 된다면 이렇게 에이티피컬 헤만지오마는 마치 버테브랄 메타스타시스를 미미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T2weighted 이미지는 보통 하이시간 인텐시티입니다. 왜냐하면 바스큘라 엘리먼트가 있기 때문에 조형진강 이미지에서는 이런 바스큘라 스트럭처의 그 양에 따라서 다양하게 조형진강이 됩니다. 헤만지오마는 가장 흔하게 버테브랄 바디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종 멀티플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멀티플한 에이티피컬 헤만지오마가 있을 때 이제 메타스타시스인가를 좀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다양하고 심지어 버테브랄 바디를 다 리플레이스먼트하게 인컴패스하는 그런 매스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몰폴로지는 웰디파인드한 마진을 보이고 그 내부에 트라베큘라의 티크닝이 보이게 됩니다. 종종 에피듀랄 그런 익스텐션을 하게 됩니다. 헤만지오마의 CT 파인딩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벌티컬 오리엔티드한 트라베큘라의 티크닝이 보이게 되고 이것을 엑시얼 이미지에서 얻게 된다면 이렇게 폴카도트 어피어런스, 이렇게 폴카도트 어피어런스를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헤만지오마의 그런 CT 파인딩입니다. 일반 차량에서 보시겠습니다. 일반 차량에서 본다면 벌티컬 오리엔티드 된 그런 트라베큘라의 티크닝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인딩은 이제 코드로이 버테브라라고 해서 이렇게 코드로이 버테브라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엑시얼 이미지에서 본다면 이렇게 thickning 된 벌티컬 오리엔티드의 폴카도트, 이것이 좀 더 전형적인 이미지지만 이렇게 폴카도트 어피어런스를 보이게 됩니다. 티피컬 헤만지오마를 보면 이렇게 일반 차량에서 코드로이 버테브라를 보이면서 그리고 그런 CT 스캔에서는 레디오 루선트하게 보이고 이러한 레디오 루선트한 웰디파인드한 그런 로우 덴시티의 매스 안에 폴카도트 어피어런스를 보이게 되는 것이 전형적이며 그리고 패티 스트로마 때문에 T180 이미지에서 하이 시그널 바스큘라 그런 티슈 때문에 T2에서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를 이제 보이게 됩니다. 티피컬 헤만지오마입니다. 전형적인 이미지죠. 이렇게 T1에서 하이, T2에서도 하이, 스터 이미지에서도 하이, 그러면서 엑시얼 이미지에서 본다면 굉장히 웰디파인드 하면서 주로 버테브라 바디에 위치하게 되고 이 안에 트라비큘라의 티크닝이 점점점점점점으로 MRI에서 보여서 스티플드 어피어런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파인딩이 보이게 되고 전형적인 헤만지오마입니다. 이러한 헤만지오마는 어떤 포컬 리전, 라운드한 포컬 리전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과 같이 버테브라 바디를 모두 다 차지하는 이러한 병변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그널 인텐시티를 본다면 T1, T2에서 모두 다 하이스널 인텐시티를 보이고 T2weighted 이미지에서 보면 이렇게 thickened 된 트라베큘라가 벌티컬 오리엔티드 된 것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헤만지오마입니다. 또 전형적이죠. T180와 스터 이미지입니다. 모두 다 하이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게 되고 T180 이미지에서는 벌티컬 오리엔티드 된 그런 티크닝 이 리니어한 하이퍼 인텐시티가 보이게 되는데 이건 thickened 트라베큘라에 해당하고 티피컬한 헤만지오마에서 보이는 파인딩입니다. 헤만지오마를 이제 진단하는 방법 중에 이전 MRI 시퀀스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까 거기에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대략적인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케미컬 시프트 이미지를 이용하여서 헤만지오마를 진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케미컬 시프트 이미지에서 인페이지와 아웃 오브 페이지를 봤을 때 인페이지보다 아웃 오브 페이지에서 시그널 드랍, 즉 시그널이 더 까맣게 떨어지는 거 20% 이상 떨어진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비나인 그 안에 팻을 함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시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만지오마를 진단할 때 특히
에이티피컬 헤만지오마를 진단할 때 도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런 티피컬 헤만지오마, 굉장히 팻이 많은 헤만지오마는 오히려 시그널 드랍이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팻이 너무 많고 그런 레드메로가 별로 없어서 팻만 많고 워터가 너무 조금이면 시그널 드랍이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아주 티피컬한 헤만지오마에서 시그널 드랍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별로 고민되지 않습니다. 아주 티피컬 헤만지오마는 그냥 루틴 MRI에서 T1에서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기 때문에 굳이 케미컬 시프트 이미지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런 T1에서 T1, T2에서 그런 진단이 이렇게 다 되어버리니까 괜찮습니다. T1 인페이즈 이미지, 그리고 T2 페셋, 그리고 아웃 오브 페이즈의 이미지입니다. 두 가지 빨간색 헤만지오마랑 이제 파란색 헤만지오마가 있게 되는데, 먼저 이 빨간색의 병변을 보겠습니다. T1에서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면서 페셋 T2에서 페세츄레이션이 되어서 이렇게 까맣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팻이 굉장히 많은 성분인 것을 알 수 있고, 인페이즈와 아웃 오브 페이즈에서 시그널 드랍이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너무 팻이 많기 때문에 시그널 드랍이 안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고민할 필요가 없죠. 이미 T1에서 하이고 팻 세츄레이션이 되니까 얘는 다 팻이구나, 거의 다 팻으로 이루어졌구나, 그럼 비나인이겠죠. 그래서 이건 티피컬한 헤만지오마는 별로 고민 없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래에 있는 병변처럼 T1에서 로우, 그리고 팻 T2에서 하이 이렇게 보이는 게 정말 넌스페시픽하죠. 그럼 이게 비나인이냐, 행여나 말리그넌트 리전이냐, 메타냐, 이런 거 고민을 하게 된다면 이것을 인페이즈와 아웃 오브 페이즈로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직접 여기를 갖다가 시그널을 이제 재게 되는데, 인페이즈에 비해서 아웃 오브 페이즈의 시그널 인텐시티가 20% 이상 시그널이 떨어지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 안에 팻이 많이 함유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서 비나인 리전, 특히 이와 같은 경우는 아마 CT를 찍으면 트라베큘이 두꺼워져 있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이제 비나인 리전 중에서 헤만지오마, 에이티피컬한 헤만지오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에이티피컬 헤만지오마는 시그널 드랍, 이거는 직접 시그널 인텐시티를 측정을 하면 더 도움이 됩니다. 시그널 인텐시티 직접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시그널이 감소됐는지는 이제 측정하면 됩니다. 다른 케미컬 시프트 이미지를 이용한 헤만지오마를 보면 T2에서 하이로 보이고 있고, 이렇게 인페이지에서 보이면 이 정도인데 아웃 오브 페이지에서 보면 시그널 드랍이 더 까매졌죠. 시그널이 더 떨어졌죠. 인페이지에 비교하여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헤만지오마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그냥 라이포마여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파인에서의 라이포마는 되게 드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거의 헤만지오마겠죠. 지금까지 주로 이제 티피컬한 헤만지오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에이티피컬 헤만지오마, 좀 문제가 되는 그런 판독할 때 고민이 되는 그런 에이티피컬 헤만지오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에이티피컬 헤만지오마는 그런 팻이 굉장히 조금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아주 조금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말리그넌트 리전이라는 감별하는 것이 루틴 시퀀스에서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에이티피컬 헤만지오마는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케미컬 시프트 이미지를 통하여서 시그널이 아웃 오브 페이지에서 시그널 드랍이 있게 된다면 그것은 마이크로스코픽한 팻이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진단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에이티피컬 헤만지오마는 주로 이제 바스큘라 스트럭처가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패티의 스트로마보다는 바스큘라 스트럭처가 있기 때문에 T1에서 로우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게 되고 조형 증강이 잘 됩니다. 그래서 다른 메로우 리전과 이제 감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에이티피컬 헤만지오마를 하더라도 CT 스캔은 굉장히 폴카도트 사인이 보이는 코듀로이 버테브라를 보이는 굉장히 스페시픽한 트라베큘라 본 패턴을 보이게 되어서 이런 에이티피컬 헤만지오마일 때 케미컬 시프트 이미지를 이용하거나 혹은 CT 스캔을, 특히 CT 스캔을 이용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이티피컬 그런 헤만지오마를 보여주는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T1 조형 전, 조형 후 이미지이고 CT입니다. 조형 전 T1 에이티드 이미지에서 이런 디스크보다도 오히려 더 까맣게 보이기도 하는 그런 노듈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형 증강은 굉장히 조형 증강이 되게 잘 됩니다. 이런 병변이 있을 때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CT 스캔이 이런 문제 해결해 주죠. CT 스캔에서는 well defined한 그런 노듈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리고 그 안에 폴카도트 어피어런스 전형적인 티피컬한 헤만지오마의 그런 파인딩이 보이게 됩니다. 아마도 여기에 겉에 보이는 이런 스클레로틱한 라인들은 여기에 아주 더 로우 덴시티 라인들은 이런 웰디파인드한 그런 헤만지오마의 이런 스클레로틱한 마진이 아닐까 이제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에이티피컬 헤만지오마는 이 안에 팻은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존재하게 되고 주로 바스큘라 스트럭처가 있기 때문에 조형 증강이 아주 잘 됩니다. 또 다른 에이티피컬 헤만지오마를 보겠습니다. T1 그리고 이것은 T2 스터 이미지입니다. T1 에이티드 이미지에서 버테브라 바디를 모두 다 리플레이스먼트하고 심지어 페디클까지 익스텐션하는 굉장히 뭔가 이런 몰폴로지 상으로는 말레그넌트 리전의 가능성도 이제 고민해야 되는 리전이 있고, 이렇게 T2나 스터 이미지에서 굉장히 브라이트하게 시그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 상으로 좀 고민스러운데, 이렇게 일반 촬영에서 본다면 코듀로이 버테브라 이렇게 아주 두꺼워져 있는 트라베큘라가 이제 벌티컬 오리엔테이션을 보이고 있고, 이런 벌티컬 오리엔테이션의 트라베큘이 있을 때 엑시알 이미지를 얻게 된다면 폴카도트 어피어런스를 보이게 되겠죠. 이거는 디스트럭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간 좀 이레귤라리티는 있긴 하지만요. 이렇게 비록 에이티피컬하게 보이더라도 일반 촬영에서는 굉장히 전형적인 헤만지오마를 보일 수 있습니다. 비록 이런 에이티피컬 헤만지오마는 이렇게 T1 에이티드 이미지에서 페디컬까지 익스텐션이 되어서 뭔가 좀 말리그넌트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CT를 통하여서 굉장히 에이티피컬 헤만지오마를 진단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됩니다. 또한 에이티피컬 헤만지오마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CT 스캔 말고도 케미컬 시프트 이미지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도 보여드렸듯이 인페이즈와 아웃오페이즈의 그런 시그널 차이를 비교하여서 20% 이상 시그널이 더 감소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1.5T 기준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거는 마이크로스코픽 팻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마이크로스코픽 팻이 있으려면 메로우 리플레이스먼트가 될 정도의 어떤 그런 병변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니까 말리그넌트 리전은 아니겠죠. 내지는 아주 심한 그런 오스테오말라이티스라든지 그런 가능성은 이제 아니겠죠. 그래서 에이티피컬 헤만지오마는 아주 조금 마이크로스코픽한 그런 팻이 있기 때문에 20% 이상의 시그널 드랍이 생기게 됩니다. 예시를 본다면 이렇게 T1 에이티드 이미지에서 머슬보다도 더 시그널이 더 감소되어 있는 병변이 있습니다. 그런 세이크랄 세그멘트 두 번째에 굉장히 로우 시그널 인텐시티가 보이게 되고, T2 에이티드 이미지에서도 시그널이 굉장히 이제 밝게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민스러운 파인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케미컬 시프트 이미지를 통하여서 인페이즈와 아웃 오브 페이즈에서 시그널 인텐시티를 이제 측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256에서 174로 시그널이 더 감소되었습니다. 대략 계산해 보면 32%의 시그널 드랍을 보이게 되는데 20%보다 더 많은 시그널 드랍이 있게 되는 거니까 이것은 팻을 함유하고 있어서 이런 것은 이것은 에이티피컬 헤만지오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병변입니다. T1 에이티드 이미지에서 본다면 어찌 보면 약간 세이크룸이 약간 익스펜전한 양상으로 좀 의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메로 시그널 인텐시티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 병변은 스터 이미지에서 굉장히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병변은 또 이렇게 엑시얼 이미지에서 본다, 팻의 T2에서 본다면 뭔가 좀 벌징하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고민되는 병변은 케미컬 시프트 이미지에서 인페이즈와 아웃 오브 페이즈 에서 측정하게 되면 시그널이 70.9% 정도의 시그널이 더 확 감소되어 있습니다. 더 까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팻을 함유하고 있는 병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이런 팻을 함유하고 있는 병변 중에서 그럼 에이티피컬 헤만지오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에이티피컬 헤만지오마는 이렇게 스터에서 하이 시그널이면서 팻을 함유하고 있는 것은 이제 헤만지오마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병변을 이제 헤만지오마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스페시픽하게 헤만지오마의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다른 루틴 시퀀스랑 고민해 봤을 때 헤만지오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맞습니다.